학원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8월에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8월 중후반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이 이제 11월이니까 11월 현재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8월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빅3 지역에서도 의견들을 보면은 월세는 계속 비싸고 오르는데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매물로 내놓더라도 뭐 권리금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빅3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그 통계 자료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9월에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학원과 교습소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003년 보시면 학원이 18,768개, 그리고 교습소는 535개입니다. 이제 원래 교습소는 옛날에는 교습소라는 형태가 없었어요. 근데 이 교습소에 관련된 법령이 생기면서 교습소들이 탄생을 하게 됐고, 2010년 6월 30일 현재 보시면 2003년만 해도 학원이 18,000개 정도 됐었는데 36,000개가 됐습니다. 2배로 늘어버린 거죠. 학원은 2배로 늘었고 한 8년 만에, 교습소는 500개였던 것이 17,000개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죠. 이렇게 해서 시장의 성장이 정말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IT 거품이 꺼지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이 앞으로 유망하다 이러면서 교육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증가세가 이제 둔화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정부에서 내놓은 사교육 경감대책과 뭐 입학사정관제나 자기주도학습 전형, 특목고 전형을 다 바꿔버리는 그런 입시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심야교습 제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이제 발효가 됐었고, 최근에도 이제 경기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 봄 정도가 됐을 때는 전국으로 심야교습 제한 조례가 다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우세한 상황인데, 그러한 정책들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너무 많이 과잉 공급이 된 거예요. 수요는 이만큼 늘어나지 않는데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 수가 계속해서 조금씩 감소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고3 학생들이 피크고, 그리고 학년이 내려갈수록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패턴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체 학원 시장의 규모를 반드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학원의 입장에서, 학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전체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한계가 있는데 교습소가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교습소에서 학생들을 많이 데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교습소한테
학생을 뺏긴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의 경기 침체,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의 펀더멘탈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3중, 4중, 5중으로 복합이 되면서 학원 시장의 증가세가 이제 멈추고 앞으로 감소세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입시학원의 평균 학생 수를 보시면 1년간, 최근 1년 만에 평균적으로 입시학원의 평균 학생 수가 3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이 감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대구 6명, 인천 5명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큰 감소입니다. 뭐 3명씩 줄어들 수도 있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의 어떤 입시학원을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3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감소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밑으로 잡아내리는 그 동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만치 않고 더 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 원장님께서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실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좋은 방향 그리고 해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교육시장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더 먼저 저출산화로 인한 소자녀화,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장기 불황을 먼저 겪었던 일본의 시장을 본다면 우리가 많은 시사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교육 시장의 변화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일본은 이미 한국보다 먼저 예상하시다시피 교육 시장의 감소 추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를 보시면 일본의 학원과 예비교 시장 규모의 변화입니다. 예비교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재수종합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 단위를 이렇게 보시면 0 하나를 더 붙이면 이제 원화로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9,6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대략 9조에서 10조 사이 돈이죠.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이 2005년에 2009년이 되면은 9,140억엔 규모로 이 9,000억엔대 초반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장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입시 학원의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거 상당히 그것은 만만치 않은 감소를 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시 학원당 학생 수도 같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05년 보시면 7,978개의 입시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에서 학원당 129명이었던 학생 수가 117명까지 2009년에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 늦어도 내후년부터 이런 일본의 교육시장이 겪고 있는 감소 추세를 우리도 피해 나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교육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와 지점 수에서 거의 교육계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놀라운 회사가 있습니다.
보시면